네, 반갑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저점을 좀 잡아낸 듯한 느낌이죠. 하지만 코스피에만 국한된 내용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오늘도 1.4% 하락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줬고요. 반도체, 자동차, 금융업종 섹터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저점도 잘 확보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시장 주도권을 어디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차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양봉입니다. 일단 떨어져 시작했었죠. 2450에서 출발을 했는데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줬고요. 역시 5일선 위쪽 마감이 되면서요,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요, 아침 시점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침 시점보다도 더 내려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즉 저점 라인대를 잘 지켜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1시, 12시경부터 시작되는 이 저점 포인트 구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상황이 진행이 됐고요. 조금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2시 정도에 나타나게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배터리 쪽에 움직임이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2차전지 쪽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을 거라 판단되고요.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반도체 쪽 또는 자동차 이런 쪽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칭찬할 만하다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저점을 계속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시점에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줘야 된다 볼 수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아침에 눌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에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밀리는 형태로 주가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이러다 보면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받쳐주거나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코스피 쪽에 있었던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지만이 대응 포인트가 잘 잡힐 거라 보여집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거래소 쪽 움직임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3,400억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쭉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그냥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4,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틀 동안 벌써 이 8,000억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이 매수가 어디로 집중됐느냐, 반도체, 자동차, 금융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5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매도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들어서면서 살짝 들어오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다지 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 대체적으로 하락을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잡아준 거고요. 코스닥의 하락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 관여를 많이 안 했고요.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긴 했는데 연기금 움직임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면 보통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연기금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연기금은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죠. 매수를 절대 안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주 기분 나쁜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움직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죠. 7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말씀드렸어요? 69,000원 이상에서 지지선 형성되면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부터 따라가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나쁜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 것과 삼성전자가 없는 부분이겠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나 둘 다 마찬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시장에 매수가 들어올 때 또는 시장에 상승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상승 흐름 계속 유지하면서요. 13만원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도 올라왔어요. 현대차가 1.75%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19만원 돌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도 오늘 상승했죠. 1.9%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또 좋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은행주 섹터 쪽에서 KB금융 우상향 패턴 만들어냈습니다. KB금융뿐만 아니죠. 오늘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
계속 올라가면서 12,000원, 12,000원 돌파가 되면서 네, 신고가 또 나타났고요. 우리금융 지주도 오늘 신고가 또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휠라홀딩스도 오늘은 잘 올랐네요. 네, 그래서 배당 주는 기업들 또 실적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 쪽에서는 부담이 좀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역시 분위기 안 좋죠. 50만원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역시도 분위기가 다시 나빠지는 모습이라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네, 포스코 퓨처에 네이버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딱 네, 정해져 있죠. 네, 2차전지 배터리나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별로고요. 반도체, 자동차, 금융섹터 쪽에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한지주라든지 삼성생명 이런 금융섹터들 위주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지만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카카오 또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런 패턴들이 별로 안 좋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라온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이런 쪽 전차군단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3.5%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모습 우리가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벤 플러스이긴 한데 상승폭 다 반납해가지고요. 다시 25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근데 이 자리대를 계속 지켜주는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계속 지켜주는 포인트가 나타나면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지켜질 수 있을런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 계속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DX나 LNF는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자, 오늘은 또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또는 HLB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역시 마찬가지. 뭐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밀리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잡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도 올라온 게 없어요. 동진세미캠 이거 그 반도체적인 거 아시죠? 요거 하나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떨어져 있죠. 특히 WCP 3천단 지역도 지금 계속 또다시 흘러내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다지 썩 좋지 않네요. 그죠? 네, 뭐 4%대, 3%대 많이들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서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2차전지 쪽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오늘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비트루테크도 오늘 떨어졌죠. 오늘 이게 비트루테크도 13%까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들어가는 거는 뭐 신경 쓸 건 없겠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들어가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 자, 윤성 FNC 2차전지 쪽인데 떨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1조 원대, 2조 원대, 3조 원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게 변화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 또는 중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나빠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1135개의 종목이 지금 현재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자, 400개 정도 종목이 상승입니다. 아침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거래소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393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478개가 하락인데, 이거는 좀 달라요. 그죠? 네, 아침에는 거래소 쪽이 지금 상승이 조금 더 우세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좀 비등비등 했었는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은 좋았지만, 중소형주 쪽은 좀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자, 상승률 보도록 합니다. 상승 포인트 살펴보시면 퓨릿 이게 오늘 35% 정도 더 내린 것 같네요. 그죠? 아까 60%대에서 한번 방금 본 것 같은데 아침에. 네, 피델릭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TPC, 중앙에너비스, 흥하해운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뭐 KG 스트리나 휴니드, 현대, 한국 무브넥스 이런 종목들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16개, 그리고 해운주들이 오늘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해운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좀 나타났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9% 이상 상승한 종목까지 보면은 19개 종목이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상승 포인트 내려볼게요. 네, 1.73 아침에는 1.6이었는데 그래도 1.73 정도니까 아침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거죠. 네, 그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률 보시면은요, 하한가가 있네요. 진시스템, 영풍재지, 대한금속이 현재 하한가 세 종목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카유전이죠. 엔카유전도 지금 하한가 근처로 다시 떨어졌죠.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절대 이런 것들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던지시는 게 일단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네, 하한가 들어갔다가 또 살짝 풀리는 모습. 장중에 하한가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네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오스코텍도 지금 하한가 들어갔다가 조금 올라온 모습이 나타났네요. 대호 AL, 뭐 이런 종목들. 현재 좀 낙폭이 좀 커졌고요.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제법 많습니다. 네, 33개 종목이 오늘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9%까지 확장해 보면은요, 이게 42개 종목이나 오늘 대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오늘 하한가 종목도 있는 거 보니까 변화가율이 상당히 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낙폭 포지션 보면은 3.5%. 요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간 종목이 더 내려가고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오늘 네, 마이너스 한 2% 정도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종목군을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라면 그렇게까지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그 시장 포지션에서는요, 지금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플러스거든요. 네, 플러스가 나와 있는데 모르죠.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접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네, 조금 애매했을 것 같고요. 그때 그래도 오늘 플러스 구조 기조는 나왔을 것 같아요. 한 1% 정도는 플러스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 번씩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어떤 종목도 갖고 있는지 또 이렇게 논란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하이닉스 순매수,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와 있어요. 많이 사고 있네요. 그다음에 반도체, 기아, 레버리지, 신한지주. 얘네도 지금 비슷하죠. 외국인하고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참여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뭐 딱히 볼만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기전자, 자동차, 네,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또 금융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매도는 유한양행 매도가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퓨리,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늘 매도하던 것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 있네요. 금융투자 역시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들어갔는데 다른 쪽에서 오늘 삼성전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자, 외국인 쪽에서는요, 삼성전자 1등이고요. 3,400억 원을 사드립니다. 무지하게 사드렸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2등으로 사드리고요. 삼성전기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나머지부터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저 밑에 쪽에 있는 거, 기아, 뭐 은행주도 조금씩 사드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매도는 아시죠? 삼성전자 사면 다시 하이닉스 팔아야 돼요. 뭐 그런 형태의 움직임인데,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큰 물량의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SDI, 유한양행,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뭐 등등등, 이스페타시스도 좀 떨어졌고요. 등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오늘 매도 포지션 보면은 하이닉스 제외하면 네, 바이오 쪽이나 제약바이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종목,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형 포지션을 잡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동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유리한 상황이고 대형주가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게 매수가 들어오고 상승 흐름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중동 지역으로 넘어간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부분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줄 것인지,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빠르게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는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중동 지역 문제만 해결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즐거운 오후 푹 쉬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장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